지금 완전히 지금 밑에까지 바닥까지 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조금 잘 하면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피자 그 프랜차이즈들 보면 사실 좀 안타깝긴 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브랜드 트레저집의 윤덕환입니다. 지난번에 QSR 리포트라고 퀵 서비스 레스토랑, 맞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를 소개해 주신 패널 빅데이터 센터 정인호 이사님 모시고 2, 4분기 데이터를 가져오셨죠. 네, 맞습니다. 2, 4분기까지. 요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의 소비 시장을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수 시장 경기 상황 보니까 뭐 안 좋다는 소문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니까 괜찮아진다는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쁜데 네. 우리 외식 시장에도 비슷한 변화가 조금 있죠. 특히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는 치킨 시장하고 피자 시장. 네, 맞습니다. 치킨 피자 시장 오래되기도 했고 사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가성비를 좀 따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고물가 영향을 받아서 제품 가격이 좀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수요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치킨 시장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뭐 성장하거나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최근 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4년 6월까지의 기준으로 그전 1년과 비교하면은 치킨 피자가 6% 정도 저희 데이터 상으로는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원인이 뭡니까? 경쟁력을 조금 잃었다라고 치킨 이렇게 시장의 보고 있는데 경쟁력? 치킨 피자 다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데 치킨을 보면 그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밀키트 형태의 그 냉동 치킨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그게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소비가 좀 옮겨간 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치킨은 현장의 매장의 음식하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상을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거는 맞는데 다이나믹하게 뭔가 다 뺏겼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일부 좀 뺏기긴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영향이 없을 수만은 없죠. 그 데이터로 나타나나요? 그 데이터로도 나타나죠. 사실 QSR 시장 자체가 치킨 시장이 소폭씩 줄어들었는데 엔더믹 때 매장이 확 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을 그렇죠. 거예요. 배달이 반대로 꺾였어요. 이제 매장이 늘고 배달이 줄었는데 그 매장이 는 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조금 올라가더니 배달 꺾이고 있었으면 그거를 메워줘야 되는데 그게 다 못 메운 걸로. 그 시기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됐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작년 이제 겨울 때쯤에 돼가지고 주요 브랜드들 이런 가격을 또 좀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게 피자 시장도 그런가요? 피자 시장도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엔데믹의 그 상황이 됐었을 때 확 올라가진 않았어요. 또 매장은 잠깐 올라갔어. 잠깐 올라가더니 또 계속 쭉 유지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그래프로 상황으로. 보면은 피자 시장이 거의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치킨보다. 그렇죠. 일단 규모 자체가 작아요. 아, 우리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뭐 TV에 광고를 이렇게 막 보면 가족들끼리 피자 그 매장에서 막 같이 먹고 식사하는 이 외식의 느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완전 배달에 특화된 그런 그렇죠. 시장인 거죠. 배달이 줄어드니까 피자 자체 시장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피자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배달 플랫폼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요즘에. 그게 활성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내가 피자 먹고 싶어. 피자집에 전화하고 치킨 먹고 싶어. 치킨에 전화하고 이랬는데 피자를 먹으려고 뭐 플랫폼을 물론 보겠지만 플랫폼 보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피자가 좀 손해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배달이잖아요. 배달과 포장이 많잖아요, 피자가.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냉동 피자하고 견줘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매장을 빼고 그러면 배달하고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에 냉동 피자하고 좀 먹는 행태가 비슷하다. 집에서 먹을 거니까 90% 집에서 먹을 거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전환 관계라든지 중복으로 얼마나 구매를 많이 하는가라는 거를 좀 봤어요. 냉동 피자하고 QSR 쪽을 같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있죠. 전년 대비보다 냉동 피자만 구매를 하거나 중복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조금 옮겨지고 있는 거는 충분히 보였어요. 근데 과거 대비 엄청나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 결국에는 넘어갈 만큼은 좀 많이 넘어갔다 이제. 중복 구매자는 더 늘어나진 않고 네.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배달 시장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피자를 주문하는 시장 자체의 영향이 이제 거의 한계치에 왔다. 그죠. 더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밑에까지 바닥까지 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조금 잘 하면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피자 그
그 프랜차이즈들 보면 사실 좀 안타깝긴 해요. 냉동 피자 만드는 데가 어디겠어요? 뭐 오사, 시사 이런데 그들은 이거 아니라도 할 게 많아. 근데 그들은 요거 먹는 사람들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성과가 나지. QSR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근데 이 피자 프랜차이즈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 피자 스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 네, 맞아요. 브랑 때 맞아요.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맞아요. 주목해야 조금. 된다 이렇게. 맞아요. 과거에 조금 성장을 해왔죠.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아. 들여다보니까 최근에 성장을 좀 안 하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아, 결국은 피자 시장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랑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가정 내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게 네. 지난번에 사실은 그 대리부 유상원 부서장이 얘기를 한 것 네. 보면 배달 시장이 줄어드는 것하고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랑 네. 지금 딱 맞물리는 데이터인데 네. 이게 치킨 시장하고 피자 시장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지금 시점에서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그 냉동 피자, 냉동 치킨은 요 시장만 뺏어와도 충분해. 근데 여기서는 그 시장만 방어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 시장 되게 작은데 냉동 쪽은. 그래서 소비자를 계속해서 유입을 시켜야 돼. 다행스럽게도 피자나 치킨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다른 품목으로 뭐 많이 간 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갈 만큼 다 갔어, 또 이것도. 그럼 가격을 결국은 낮춰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들도 뭐 손익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더 팔더라도 가격을 조금 올려서 마진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뭐 교촌도 기사도 났더라고. 마진이 좀 더 좋아졌다고. 교촌에서 옥수수 치킨이 나왔어요. 그리고 BH에서 소마치 또 나왔어요. 요 신제품들이 그래도 나간 소비자들을 다시 한 유인할 수 있는 좀 이런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절대적인 그 가격이 있을 텐데 그거를 낮추려면은 가격 자체를 낮추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제품을 조금 소분을 해가지고 적정 가격대로 좀 유지시켜주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를 그렇죠.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상품을 구성하는 거 전략이다. 그렇죠. 저는 그게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이러니까 아유, 안 시켜 먹겠다. 안 시켜 먹겠다. 이거 그냥 먹고. 그러니까